오늘 제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 청년 평화 챌린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년 평화 챌린지 영어로는 YPC 2023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서영 선생님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YPC 조직위원회 이서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가 단체는 나중에 중간에 소개할 때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했듯이 오늘 일요일이고 해서 참석 못하신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오리엔테이션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끝난 다음에 녹화를 자료를 만들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간략하게 청년평화 챌린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에세이 주제인 세계평화의 날, 그 다음에 작성 가이드, 심사 기준 이런 내용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청년평화 챌린지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포스트에도 이렇게 적었지만은 핵심이 평화와 기후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글로벌 도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래 세대 청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세게 나서 신청자 중에서 이제 과거에 참여했던 분도 계신데 2019년부터 그 평창평화 포럼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열렸던 그 평창 동계올림픽 후속으로서 그 정신적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평화를 좀 더 기념하고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서 평창평화 포럼이 강원도와 평창군 그다음에 중앙국제 함께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평창군에서는 청년평화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또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기후위기 시대의 평화를 SDG와 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신 분은 알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강원도하고 평창군에서 지자체 작년에 지자체 선거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평화 관련 사업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예산상의 이유로 중단이 됐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없이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했던 국제 그리고 국내 참가자들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팝 대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오대산이 들어간 거는 그 오대산이 갖고 있는 생태적 의미, 그러니까 생태 평화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대산 평창 평화 대화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소개하고 안내 및 공지는 조금 있다가 그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자료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 핵심적인 파워포인트 있는 것만 먼저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세이 작성 가이드를 보시면요. 이미 뭐 다 보셔서 아시겠라고 가정을 하고 간략하게 핵심만 언급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그 평화를 위한 행동, 그 다음에 글로벌 목표,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글로벌 목표라고 띄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제를 지난 6월 13일 날, 100일 전이죠. 100일 전에 발표를 했고, 이날이 공교롭게도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그 BTS 페스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BTS 데뷔 날이랑 공교롭게 겹쳐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위의 평화의 날 100일 전 메시지는 거의 기억 못하고 BTS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주제는 인종주의였습니다. 그 작년에도 이거 국내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에세이 그 경연대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기간에 그 인종주의가 굉장히 범람했었죠.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그래서 인종주의를 했었고 올해는 SDG와 연동된 평화를 위한 행동이 주제로 채택이 돼서 유엔 삼순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좀 이따 다시 정식 흘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올해가 2023년이 그 2030 의제 SDG 15년의 딱 절반에 해당이 되는 해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상회의가 올해 열립니다.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2023년은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이기도 하죠. 여기 메시지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화를 한 축에서는 SDG, 또 한 축에서는 인권과 연계해서 평화를 이제 성찰하고 실천하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 작성은 이 메시지를 읽고, 메시지는 길지 않죠.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고 생각한 것들을 에세이를 작성하고 토론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평화 챌린지는 조직위원회가 있고, 조직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서영 쌤은 이제 2021년에 평창평화 챌린지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혜영, 배아름 이 세 분이 도와주고 계시고, 공동주최 참여기관은 유네스코 국제기구로는 아태국제이해기획원, 여기서 세계시민교육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학회, NGO 학회, 공공위기 학회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단체로서는 유엔 한국 학생협회 의무사, 그다음에 유엔 청년협회, UNYA, 그다음에 유엔 아카데미 인테, 어스타이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오늘 오신 분들은 이따가 간략하게 소개 직접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런 단체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 관한 거고, 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데 어제 오리엔테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는 이제 다양한 그 SDG와 평화 인권 관련한 단체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상과 혜택. 근데 시상은 그 모든 뭐 경연대회 그렇듯이 에세이를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참가증이 수여가 되고요. 그룹 토론을 통해서 전쟁 최우수 일종의 대상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죠. 여기 유네스코 원장상이 수여가 되고, 그다음에 우수 참가자는 학회장상이 이제 수여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 수상될지는 그 제출한 에세이의 숫자를 보고 최종 판단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적지 않았지만은 상금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예년에는 평창군과 강원도에서 이제 상금이 있어 상금을 했는데 올해는 상금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상금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작년에 참여했던 많은 참가자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상금 보고 참여한 건 아니다. 이게 좋은 배움의 기회였기 때문에 상금 없이도 충분히 하는 것이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금이 없지만은 상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상금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혜택이 라고 보통 이제 베네핏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은 그탑 대화, 오대산 평창평화에서 이 청년 평화 챌린지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걷기 명상 대화라든지 올 2월 달에 있었던 글로벌 코리아 포럼 온라인이 진행됐지만은 그 다음에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서영 선생님도 2021년에 1년 동안 했지만은 그래서 1년간 청년 평화대사 YPA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임명이 돼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국내 행사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주요 포럼에 가서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많이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그래서 국내에도 이 YPA라는 게 한국어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어 YP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이제 영어 YPA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그 언어만 된다면은 국제 국내 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일종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포 에세이 쓴 거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자, 이거는 그 올해 있었던 그 평화 명상 대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유학생들 그 국내 있는 유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월정사에서 보통 템플스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삶, 그다음에 기후와 평화를 얘기하는 그런 사진인데 몇 개이나 가져왔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 보면은 Actions for Peace 해가지고 Our Ambition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 지속가능 발표 목표를 채택하면서 강조했던 게 야심찬 목표라는 걸 강조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구적인 문제가 우리 기후,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어떤 무력 분쟁들, 그다음 불평등, 식량, 에너지 위기 굉장히 복잡하고 이 심각한 문제들이 서로 연계가 돼 있으면서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관성이 아니라 좀 더 힘차게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앰비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SDG 15년에서 딱 절반이 됐는데 이 절반의 해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앰비션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갔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포부, 아니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포부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일, 9월 21일이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피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DP 그 약자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거를 세계 평화로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국제 평화가 아니라 세계 평화의 날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100일째 메시지를 간단히 보죠. 이미 한 번씩 다 봤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자, 100일 날 24시간 비폭력 휴전이라는 게 핵심이죠. 최소한 그 9월 21일 하루만은 이게 올림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 할 때 되면 올림픽 기간 동안에 휴전하자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북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동계 올림픽이죠. 그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참 역설적이지만 하여간 그런 식의 어떤 중요한 행사, 그러니까 올림픽 행사라든지 아니면 9월 20일 날 최소 그러니까 전쟁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하루 정도라도 좀 상징적으로 이제 비폭력과 수전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할 때는 김연아 선수가 유엔 총회 가서 연설을 했죠. 이 결연에 관련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올림픽 때고 한국에서 우리가 그걸 주최하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엔 총회 결의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청년들이 나서서 이 하루, 9월 21일 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그래서 이 100일 전 메시지라는 게 비폭력 휴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100일 동안 최소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취지를 좀 알리고 평화를 위한 힘을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6월 13일 날 메시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지금보다 더 평화가 필요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 더 필요가 없겠죠. 한반도에서 계속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 대만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전쟁 파급이 전 세계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평화로운 행동이라는 거. 그다음에 바로 SDG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평화 없이 SDG가 달성하기 어렵고 SDG 달성은 또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는 게 평화로운 국가도 심각한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나라도 이해가 아니죠. 지금 당장 무력 분쟁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가 지속하게 되면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기념일, 2023년이 SDG 15년 중간 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올해 이제 2차 SDG 정상회의가 열리죠. 1차 정상회의는 2019년에 열렸습니다. 4년 주기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계인권선언 얘기하기 전에 그 문장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돼 있죠. 불평등과 싸우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등 평화를 위한 행동을 취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청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핵심이 평화 따로 인권 따로 기후 따로 불평등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기후로 인해서 또 분쟁이 발생하고 인권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서 평화가 깨진다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가이드에서 보시겠지만은 아주 기계적으로 2차원적으로 인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연계해서 보는 게 이번 에세이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라는 거. 그래서 인권 분야는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으로 대리전 메시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요. 다음을 볼까요? 참고 자료를 보다 쭉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유엔 평화의 날 유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외교부에 한번 들어가 보셔도 외교부에서도 이 평화의 날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기념식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고 좀 크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유엔 평화의 날 홈페이지 한국어로 좀 만들어서 관련 자료를 다 모으고 하는 게 이제 다음인데, 일단 그거는 내년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한 홈페이지, 그 다음에 한국 관련해는 것은 KSG가 다 있죠. 이 포탈입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6번 그 SG 그 이래 보시면 다 알겠지만 16번은 보통 평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설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SDG와 평화의 연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해설서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설서의 상당 부분 앞부분에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그한 2, 30쪽 되는데 왜 평화와 SDG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거기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인권 관련해서는 그 세계인권 선언 이전으로 가보세요. 이전으로 가주세요. 파워포인트에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가면 세계인권 선언이 있고, 여기 가면은 이제 300여 개, 500여 개라고 이제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 한국어 포함해서 다양한 언어로 세계인권을 번역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올해가 세계인권은 75주년이면서 동시에 인권 옹호자 선언 25주년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 세계인권선 75주년과 동시에 인권 옹호자 선언 25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개해 드렸고, 에세이 쓰실 때 인권 분야 하실 때는 요거를 같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실천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 전 세계 곳곳에서 유엔을 매개로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언어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즘 뭐 워낙 구글에서도 번역이 잘 되고 책 GPT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이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계인권선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자료도 있고 교육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은 요 국가인권 홈페이지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좀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참고자를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에세이 작성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7가지 질문이 있죠. 그래서 모든 글이 그렇듯이 시작할 때 이제 서론이 간략하게 있고, 그다음에 본론은 모두 5개의 질문을 듭니다. 하나씩 이제 일단은 평화, 인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하나는 그 평화에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 적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이게 지역사회, 국가 또는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지역사회라는 거는 여러분이 속한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뭐 어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마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한국,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될 수도 있고, 아시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 국가 또는 지구촌 차원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글로벌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멘 같은 데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적인 관심이 적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외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좀 곳곳에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계인권선언 30조항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또 지역사회 국가 또는 지구촌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 이거를 섞어도 좋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평화 문제는 지구촌의 문제를 하나를 적고 인권은
대학에서의 인권 문제를 적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EG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SG 같은 경우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것들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하고 인권이 일종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분석하는 거라면은 SDG가 그는 일종의 실천에 해당되는 거죠. 자체가 목표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세 가지가 인권과 평화와 SDG가 서로 연관될 수도 있고 따로 이렇게 그 관련 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가이드는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했던 거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요거는 그 개별 사례를 만약에 그 인권은 내가 그 대학 내에서 문제를 했고 평화는 글로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5번에서 연결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연결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할 수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2, 3, 4번에 해당되는 사례만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2, 3, 4번이 만약에 연관이 있으면 그 사례를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례를 가지고, 그래서 요 인권과 평화와 X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5번에 대해서 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2번, 3번, 4번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걸 사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유엔 평화의 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우리 대학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혹시 대학에서 이거를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경희대학교가 합니다. 경희대학교가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학교 바깥에서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 제안할 수도 있죠. 올해 또는 내년에 이 유엔 평화날을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아니면 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한번 모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의 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에세이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배운 게 뭐가 있는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작성 가이드는 이게 뭐 기계적으로 바로 되지는 않지만 그룹 토론할 때 이 내용들이 이제 토론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서로 배우는 그런 계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작성 가이드를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인 이제 가이드입니다. 자, 서면 에세이와 사진 에세이로 주제는 같이 7개 질문은 같은데 서면 에세이하고 사진 에세이로 구분되는데 요즘 이제 글 쓰는 것보다는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문서 양식은 서면은 아래 한글 또는 워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아래 한글 제출할 때는 그 대신 반드시 PDF를 같이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이제 원본이랑 실제 받을 때 이게 버전이 달라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PDF랑 원본을 같이 보내는 거. 파일명 할 때는 항상 부문을 적고 국적 나이 이름을 적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한국어로 할 때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로 하는 겁니다. 그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국적을 적으셔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진 에세이 같은 경우는 유학생 한국말을 그렇게 잘 못해도 에세이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을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분량은 서면 에세이 같은 경우는 모두 7개의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당 최소 500단어, 그다음 최대 2000단어. 그래서 최대가 그 단어가 10,000단어가 되겠습니다.
만다나가 만자죠, 만자. 글자 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글자 수. 단어 수가 아니고. 단어 수로는 2천 단어인데, 그 글자 수는 이제 이 만자가 된다라는 거죠. 페이지 수는 약 4 내지 7페이지 정도 분량이고요.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당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겁니다. 설명문 같은 경우는 최대 20단어를 하고요. 그리고 사진은 전체 질문이 7개니까 14개가 되겠죠, 최대. 그다음에 문서 양식은 평어체로 문장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진 에세이 같은 경우는 대조체로 해도 되겠죠. 보통 블루프린트라 그러죠. 식으로. 그다음에 주어 창법문헌 같은 경우는 끝에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출 마감은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그때 바로 신청을 하고 바로 제출하면 되겠고요. 모든 제출은 그 팝2023 ypc gmail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좀 애매한 거나 그런 것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면 에세이 심사 기준은 대부분의 에세이 콘텐츠가 그렇듯이 한 7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라는 게 이게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2010년이 아니라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에 여러분이 뭐 아마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할 텐데 한반도나 여러분 공동체 맥락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쓴다라는 거.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과연 자기와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이제 성찰해 보자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서술의 일관성과 논리적 체계, 그 다음에 주장의 적절성과 증거의 신뢰성. 그러니까 정책 제안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앰비셔스한 건 필요하지만 야심찬 건 필요하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과 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그 다음에 독특한 관점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해결책, 그다음에 참고자료의 신뢰성과 사용된 자료의 적절한 인용. 유튜브든 뭐든 다 인용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연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건지 편파적인지 아닌 거는 본인이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언어 문법 철자는 문장 구조. 요즘은 뭐 편집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참고로 아마 그런 질문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대학에서 챗 GPT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외국도 그렇고 챗 GPT를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쓸 때 챗 GPT를 활용하라고 얘기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그 대신 그 내용에 대한 책임성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챗 GPT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잘못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만약에 잘못된 거 옮겼을 경우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여기 나온 게 그래서 참고 자료의 신뢰성이라는 거. 그래서 활용을 하되 그 내용에 대한 검수나 확인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것이 7가지 기준이 되겠고요. 다음 사진 에세이 심사 기준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에세이는 이 내용과 사진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적인 사진 기술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용이 60%고 사진이 30%입니다. 그래서 사진할 때 이 주제와의 관련성, 그 다음에 메시지 일관성, 그 다음에 독창성과 창의성,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의 공감성,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고, 사진은 또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기본만 되면은 다 이렇게 좋은 거로 이제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문적인 사진 기술자를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표현해서 얼마나 좀 편안하게 이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지 그 정도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리적 고려라는 게 우리 묘사된 대상의 존엄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화적 감수성. 특히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한때 그 논쟁이 됐던 그 빈곤 포르노라고, 그러니까 SG를 안정하고 그 특정 국가의 인종의 굉장히 울고 있는 사진을 해서 편견을 먼저 조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자료를 선정할 때 그런 데에 대한 고려들이 있는지, 이쪽 인권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게 이제 사진 에세이 심사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은 참여기관과 단체 추천 전문가, 그리고
과거에 이런 분야에서 심사를 했던 풀들이 있거든요. 국내에 한 50여 분의 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니까 이제 국내 사람들인데, 국내 전문가들에서 추천을 해서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다 프로보노로 자기 전문성 기부를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이제 서면하고, 뭐 서면은 온라인 하지만은 그룹 토론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혜택이 적지는 않았지만은 이것도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2년 이렇게 해보면은 평상시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봤던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십니다. 이 심사 때는 대화를 못하지만은 나중에 이게 계기가 돼서 사제간이나 아니면 멘토의 이런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사위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참여기관과 단체를 소개했었죠. 유네스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 그리고 학생 단체. 그래서 학생 단체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생 심사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그 졸업생이라든지 유엔 학생협회나 청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봐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참여했던 사람들 보통 YPA라 그러죠. 2021년부터 22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올해 참가자로 하지 않는 분들은 같은 영어로 우리가 피어리그라 그러죠. 같은 그 청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심사위원회 일부를 초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토론 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심사위원 구성이 이렇게 되고요. 다음 일정 볼까요? 향후 일정은 자, 7월 30일, 한 20일 남았죠, 이제. 신청 및 에세이, 신청하고 바로 에세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9일까지가, 잘못된 게 이거 8월입니다, 8월. 8월 1일부터 9일까지가 에세이 심사입니다. 7월 30일 날 에세이를 다 취합을 하면은 바로 심사위원들한테 보내서 온라인으로 이제 심사를 하고요. 8월 10일 날 에세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8월 19일과 26일 1차 또는 2차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실질적으로 몇 명의 에세이가 제출할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에세이가 만약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으면은 그 2차까지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1차로 끝나게 되면은 8월 25일 날 발표를 하고 2차까지 가게 되면 9월 1일 날 수상자를 발표를 하고 그래서 9월 21일 날 이제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비대면이 될 수도 있고 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랑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9월 21일 날 유엔 평화를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기념 시상식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그때 그 자기가 준비했던 그 에세이를 그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8월 19일 토요일 날그 저희가 그 줌으로 그 그룹 토론을 하고요. 그룹 토론 구성도 그 숫자를 좀 최종 제출된 에세이 숫자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나이대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은 경우에 절반으로 나눠서 16세부터 뭐 20세까지, 21세부터 25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세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의 일정 설계 드렸고, 요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나중에 좀 소개하도록 하고 먼저 질의응답 내용 먼저 소화를 하고 시간이 나면은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방에 질문 들어온 거는 아직 없네요.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안채영 참가자 신청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예린, 신유리 그 우리 공동 기관 단체 대표님 있는데 간략하게 대표님 먼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단체 소개도 하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제안할 거나 이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예린 그 UN 아카데믹 임팩 어스파이어 코리아 대표님 먼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N 아카데미 임팩트 어스파이어 코리아 대표 이예린입니다. 네, 이번에
청년평화 챌린지 YPC에 이렇게 파트너 단체로 함께 협력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UN 아카데믹 임팩트가 제안하고 있는 어떤 평등 교육 제공, 뭐 교육이나 다른 고등교육 체계 역량 강화 이런 10가지의 세부 원칙의 실천에 저희 청년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는 이제 국내 또는 이제 해외에 걸쳐서 대학생 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대학 캠퍼스, 또 지역 사회, 그리고 넓게는 인권이나 교육, 기아 등과 같은 SDGs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단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YPC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파트너 단체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제안 드릴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린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스파이어가 국제적인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영문으로도 있으니까 국제적 네트워크에도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아직 파트너 단체로 들어와도 되는데 혹시 그 가능성도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 소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국내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 그리고 참고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영어나 한국어 또는 뭐 두 가지 다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적이 아니라 언어별로 요즘에 해외에서도 한국어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직 20일 남았으니까 그 국제적으로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쪽이 안 보이네요. 네, 안 보이네. 우리 안채영 참가자님,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 들어도 될까요? 화면 그냥 안 켜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시다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로 가서 홈페이지만 간략하게 한두 개만 좀 보여드리고 파워포인트는 끝나는데 보여드리고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파워포인트 다시 수정해서 저희가 영상 자료와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보고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클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잘 내용 있죠. 대인 및 2분 1팀으로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정 조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일정이 그 예전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곧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라고 그 그룹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를 지정해서 올리도록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 그래서 이 링크를 바로 그 관심 있는 분한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디자인을 했지만은 그 다운보다는 링크만 하면 다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어스파이어랑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 쭉 가면은 지금 메시지도 같이 나와 있죠. 그 다음 자료실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팝 대화 전체에 대해서는 다른 데 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면 보시고요. 마지막에 소통으로 가주세요. 마지막. 안내 공지입니다. 공지. 안내에서 공지. 자, 공개 가면은, 자, 포토 에세이 신청 및 작성 양식, 그 다음에 서면 에세이, 그 다음에 관련 포스터까지 다 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하나, 그 서면 에세이 그것만 열어 한번 보죠. 서면 에세이 신청 작성 양식 있죠. 자,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예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기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작성하는 걸로. 지금 이게 워드로 돼 있죠. 아래 한글도 우리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영쌤. 같은 방식으로 아래 한글도 해서, 왜냐면 사람마다 아래 한글이 더 익숙한 사람이 있고 워드가 익숙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같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워드만 돼 있는 거죠? 둘 다 올라와 있어요. 아래 한글, 워드 둘 다 있어요. 거기 다
아래 한글은 안 보이는데? 두 개라서 지금 아래 한글도 다운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명식으로 해서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간단히 내용만 보죠. 자, 그래서 그 두 명이 한 팀으로 할 경우에 팀원 1, 팀원 2 이렇게 간략하게 적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가이드 있고 다시 한번 여기다 설명을 했습니다. 있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쭉 적으시면 되죠. 이 폰트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으면은 여기에 있는 양식대로 쭉 됩니다. 이게 통일성을 위해서 한 거니까. 자, 마지막에는 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 있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7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포토 에세이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토 에세이 만약에 신청하신다면 그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차 한번 쭉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유엔 사무총장 평화의 날 100일 전 메시지 있고요. 아, 열지 말고 전체 리스트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관련 그 자료들도 저희가 거기다 계속 쭉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에세이 하면서 그 참고 자료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면, 아, 신유라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신유라 선생님, 유엔 학생협회 신유라 대표님 간략하게 단체 소개하고 의견이나 이게 질문 주셔도 될까요? 아, 네.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한국 학생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유라이고요. 저희는 이제 흔히 짧게 운사라고 불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가치와 이념을 확산하고 고취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3개의 학교들로 이루어져 있고, 약 500명에서 8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한 해에 보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들이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건 맞나요? 글로벌 네트워크요? 예, 예, 예. 한국만 있나요? 다른 나라도 다 있나요? 아, 저희가 원래 저희는 다른 해외 국가들이랑 되어 있던 네트워크가 없어서 올해부터 조금 개발을 해보려고 지금 컨택 진행 중입니다. 예. 유엔 한국협회는 이제 한국의 수요 어소시엔, 저는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거네요. 하지만 같은 유엔이라는 계기로 해서 아카데믹 임팩은 당연히 이제 그 글로벌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해서 유엔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 해외에도 운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네. 저희끼리 연락망이 없던 상태여서, 네. 네, 해외에 있는 운사에 컨택을 해보는 중입니다. 그래요. 이걸 계기로 해서 유엔 평화의 나라의 말로 저희가 뭐 지정된 거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유엔 기념일이 보통 세 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는 생일날, 10월 24일이 생일이고 유엔의 날. 그리고 그 아마 여러분은 기억 못할 옛날에는 그게 우리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전 세계에서 유엔의 날을 공휴일로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유엔 덕분에 한국이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70년대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유엔의 날 공휴일을 지내다가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없어질 때 이제 같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이 평화의 날, 그 다음에 12월 10일이 인권의 날. 그러니까 인권, 평화, 그리고 유엔의 날, 이게 이제 3대 기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걸 계기로 전 세계에서 그런 학생 단체들이나 학생이 그 유엔의 역할, 가뜩이나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유엔의 역할에 대한 관심들이, 비판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한번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계기로 다른 나라의 운사들과를 연결이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에세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 다양한 캠페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캠페인과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고 저희가 그팝
그 5대3 평창 대화가 마련된 것도 이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그러니까 담론과 캠페인과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 국내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는 한반도 문제 하다 보니까 국제 문제에 대해 그 관심 갖고 참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 간격을 좀 줄여보고자 그래서 팝 대화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걸 상기하면서 잘 활용했으면은 그래서 그 아카데미 임팩하고 운사 이런 모든 단체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의 목표를 좀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홈페이지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홈페이지 전체로 가보시겠어요? 홈페이지 전체로 가면은 자 코리아 포럼으로 가보죠. 코리아 포럼에 이렇게 가면은 코리아 포럼을 클릭하면 올 초에 그 국문으로 코리아 포럼이 열렸고 그 다음에 그 영어로 이제 글로벌 포럼이 열렸고요. 그때 했던 것들이 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코리아 포럼 클릭해 보실래요? 네. 8개 세션이 열렸으니 한번 주제를 볼까요? 8개 세션의 주제가 그 올해 여기 보면은 그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종교인의 한반도 평화 종교인 역할, 스포츠와 공공외교.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북한 인권 SD와 한반도 평화. 이게 이제 평창 평화 챌린지의 수상자와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글로벌 시민 참여에서 SD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글로벌 회의가 진행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024년에 열리는 미래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8개의 논의가 있었고 이게 혹시 클릭이 되나요? 그 밑에 가면은 그 유튜브에 가면은 그때 했던 논의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것들은 이제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포럼에 한번 가볼까요? 일단 여기 이제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YPC의 그 심사위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포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주제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SEG와 평화, 뭐 G20 정상회의, 그다음에 다양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ESN 우리 강동현 선생님이 이제 주관했던 세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2%를 전략을 해서 기후위기와 평화를 수자라는 기본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링크 영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선생님 올라가 찾아보실래요? 그 유튜브로 다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료실로 가보는 게 낫겠다. 자료실로 가볼까요?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죠? 오른쪽 상단에 유튜브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오른쪽 전체 올라가서 유튜브 표시 있지 않나요? 어디에? 예. 한번 클릭해 보시면. 주제 한번 쳐보실까요? 그러면은 어디가 더 올라가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이 세션들이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소리 못 찾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나중에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게 어디서 들어가는지 서영쌤이 익숙지 않아서 못 찾은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이거 다 해서 올렸거든요. 들어가면은 유튜브로 여기 있네. 유튜브 들어가. 예, 거기 있네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 여기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했던 것들이 올 초 했던 것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영어로 돼 있는 거 있고 일부는 한국어로 돼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없으면은 이걸로 맞춰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특히 안채현 선생님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 드리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걸로써 2023 청년 평화 챌린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